얘 나갈 것 같은데? 아, 얘는 나갔다 왔다 해요. 아, 네. 그런 애구나. 자유로운 영혼이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육묘업으로는 1억 이상, 체험학습도 1억 이상 되고, 조경 같은 경우가 좀 커요. 한 5억 정도. 나머지는 과일 재배 판매인데 2억 이상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진율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많이 안 가는 품종이어서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하우스 만평 있다고 하면 저 혼자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팔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8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씨앗이에요. 아니, 엄청 크네요. 큰 강낭콩 같죠 뭐. 잭프루츠라는 나무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과일. 2번 정도 열려요.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홍가빈이라고 합니다. 열대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보러 가시죠. 네. 농업 일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친오빠랑 같이 하고 있어요. 담당하는 게 다른가요? 오빠는 작물을 심는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 외에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는 체험학습을 담당하고 있어요. 개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평일에는 이제 어린이집이 많이 오시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세요. 오늘 그러면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1시 반부터 장애인 직업학교 학생들이 오셔서 이제 체험학습을 해요. 아, 여기군요. 네, 다 왔어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열대과일 재배를 하고 있는 홍성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근해가지고 동물 밥부터 줘야 되거든요. 가야 됩니다. 면양하고 보호염소, 토끼, 기니피그가 있는데 체험도 하지만 농업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나나 잎이라든지 과일나무 잎사귀들 나오면은 먹이로도 주고, 배변을 퇴비로 만들어서 순환해서 쓰고 있어요. 우와. 이렇게 이제 천장 개폐를 하면은 동물들 이제 가스들이 이제 위로 다 빠져나가고 공기 순환도 되고. 얘 나갈 것 같은데? 아, 얘는 나갔다 왔다 해요. 아, 네. 그런 애구나. 자유로운 영혼이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밥 먹을 때가 제일 조용해요. 저 일자로 엉덩이를 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아침에는 동물 밥 주고 물 주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이 돼요. 사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100평 규모의 육묘장이고, 제가 열대과일 묘목을 생산하죠. 씨앗은 저희가 자가 채취를 하기도 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검역을 통해서 수입도 해요.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묘목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은 지방 농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서 많이들 찾으시죠. 점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재배를 해보시려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쓸 것도 생산해요. 뭐 초당옥수수나 사탕수수, 뭐 땅따리 토마토, 오크라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고 하는데, 주는 파파야를 제일 많이 육묘를 하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소, 중, 대, 특대 사이즈가 있는데, 조그만한 것들은 10,000원, 15,000원짜리 묘목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묘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옆에 하우스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사장님,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이제 열대과일 재배도 하고요, 육묘를 보관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나무들은 구아바예요. 구아바. 네, 맞아요. 그거 맞나요? 네, 구아바도 군데군데 있고, 재배 공간에다가 모종을 옮겨놨는데 여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나나 모종들이에요. 일부는 야외에다가 관상용으로 한 300주 정도 식재를 하고요. 이제 재배 농가나 큰 대형 카페 같은데 야외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비록 작지만 4월 달에 밖에다 심으면은 8월 말쯤 됐을 때 한 5m 정도 자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면은 커지고 바나나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다 자란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3척이라고 해서 이게 1척에 30cm거든요. 아직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파파야를 지금 육묘하고 있는 거고요. 키를 키우고 있는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요것들은 이제 4월 달부터, 지금은 배송이 안 되는 이유가 이동간에 또 춥기 때문에, 안전한 4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호로차를 이용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뒷 라인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잭프루츠 나무들이고요. 유다미 옆에 보시면은 파파야 나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잎 모양이 아예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품종, 과 모양이 둥근 게 아니라 별 모양처럼 찌글찌글한 모양이고요. 새롭게 또 식재를 하려고 저희가 또 수입을 했죠. 외래종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어요.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넝쿨성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뭐 질병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종류를 빼고는 수입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 검역을 마치고 검역증을 같이 동봉한 다음에 관세청에다가 어느 품목에 어떤 학명에 어떤 몇 그램 정도가 수입이 된다
된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고 국내에 도착하면은 인천 검역소에서 검역을 3일에서 5일 정도 마친 뒤에 정상적으로 이제 출고가 되면 그다음부터 식재를 하는 거죠. 저는 정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열대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총 몇 종류를 재배하시나요? 여기서는 뭐 야자수까지 하면은 종류는 한 80여 종 되는데요. 메인 되는 것은 파파야랑 잭프루츠, 바나나라고 보시면 돼요. 파파야 같은 경우는 과일로는 수입이 들어오질 않아요, 현재. 왜냐하면 나무 자체에서 익어야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배할 때 도와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잭프루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재배한 농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과일이거든요. 연도가 더 길어지면은 수박의 3배까지 성장하는 과일이고, 특이한 장점 때문에 재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열대과일 하면은 되게 고온을 항상 생각하시는데 고온 작물은 또 아니에요. 최저 온도 겨울철 16도를 잡는데 높은 온도가 아니게 그 딸기가 12도, 4도 차이밖에 안 나요. 성장에 좋은 온도는 아니고 꽃이 안 떨어지고 유지되는 온도이고, 성장하는 건 25도 이상 돼야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16도로 유지되고 낮에는 해가 뜨면은 2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또 성장을 하고 과일도 커지고 하는 거죠. 가끔 이제 뭐 식물원이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동남아나 이런 데를 여행하다 보면은 야생에서도 파파야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요. 야자수도 있고 즐겁게 보시라고 저희가 좀 심어놨고요. 저희가 메인인 파파야인데 파파야가 많이 없어요. 많이 수확을 해서 지금 남겨놓은 것들은 이제 4월 달에 어린이집들이 예약이 있다 보니까 관상용으로도 남겨놔야 돼서 제가 좀 남긴 거고, 이렇게 이제 익으면 노란색으로 점점 변하는 거예요. 망고나 다른 과일처럼 이 안 익은 걸 따서 상온에 두면 후숙되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익은 과일 드시려면은 무조건 농장에서 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파파야는 어떤 맛이 나나요? 홍시, 멜론, 바나나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로. 파파야 나무는 특징이 있나요? 자웅동체라고 해서 이 몸에 암수가 같이 있어요. 벌이나 나비로 인한 수정이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장점이 속성식물이라 금방 커요. 요게 저희가 심은 지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근데 저보다 키가 더 크죠. 우리가 먹는 사과, 배, 감, 자두들은 1년에 한 번 결실을 하는데, 파파야는 위에 보시면은 꽃이 계속 펴요. 위로는 계속 피면서 열매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죠. 365일.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온도만 맞춰주면은 위로는 계속 꽃이 피고 아래로는 열매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죠. 요 나무는 그 잭프루츠라는 나무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과일. 저희가 식재한 지 이제 5년 차가 됐고요. 1년에 저희 농장에서 2번 정도 열려요. 여기 보면은 열매가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죠. 요게 나중에는 수박 많아지고 더 커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수박 많게 커지는데 버티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과일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좀 희귀하기 때문에 많이 비싸게 팔아요. 한 과에 10만 원부터 그 이상. 물론 한국 분들은 비싸서 잘 안 드시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항상 예약을 하세요. 저 파파야랑 잭프루츠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에 재배하는 시장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없냐면은 마트 갔을 때 파파야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가, 물론 경쟁 상대가 많이 없고, 경쟁 상대가 없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또 사람들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판매하는 거에서도 맨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마찬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고, 그렇다고 외국에 물어봐도 한국과 토양도 다르고 재배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어려웠던 건 저희가 이제 직접 해보는 거, 시간을 써서 연구하고 키워보고 죽이고 살리면서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과물이 있는 거고요. 이 열대과일 농업에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까요? 저희 파파야 같은 경우는 비수기는 딱히 없어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좀 낮으니까 생산량이 조금 저조한 거 외에는 거의 항상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은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이게 시설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거의 똑같아요.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차이 나겠죠. 지금은 수도권에서 하신다는 분들은 정말 10억 갖고도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성공하리란 보장이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 같은 경우 추천드리는 게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면적을 좀 넓게 하시면은 그나마 생산량이 충족이 돼서 시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사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육묘업으로는 1억 이상, 체험학습도 1억 이상 되고, 조경 같은 경우가 좀 커요. 견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나머지는 과일 재배 판매인데, 로컬푸드나 뭐 경매나 도매로 내지 않고 전량 소매로 나가기 때문에 2억 이상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열대과일은 마진율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많이 안 가는 품종이어서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하우스 만평 있다고 하면 저 혼자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팔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8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 농장 기준일 뿐이고, 다른 농장은 또 다를 거고요. 소매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이 좀 높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열대 과일을 재배하려면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없었어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작물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내 땅에, 내 시설에 내가 직접 심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봐요. 그거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봐요. 하루라도 빨리 심어보고 내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농장마다 토양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배워온다고 해서 큰 틀은 배울 수 있지만 내 농장과는 또 다르거든요. 관리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직접 해보는 거. 사장님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그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이제 체험 교육하러 와서요. 지금 차가 도착해갖고 마중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맞아. 오늘 망고 먹는 날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열대과일 관 들어가서 이제 구경하고 여기 와서 이제 망고를 먹으면서 그 씨앗을 채취해서 이제 화분에 심고 이런 체험도 할 예정이에요. 여기 스티커 있을 거예요. 망고 먹고 씨앗 채취해갖고 심어서 키우려고요.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사장님 이건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 채취해가지고 일단 심을 거예요. 화분에다가. 이게 씨앗이에요. 아니 엄청 크네요? 큰 강낭콩 같죠 뭐. 저는 씨앗이라고 해서 조그만 줄 알았는데. 커요. 과일이 크면 클수록 씨앗들이 쭉 커요. 이제 요거를 심으면은 한쪽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싹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심어가지고 집에 가져가면은 온도가 안 맞잖아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안에다가 보관해서 키울 거예요. 흙을 어느 정도 넣을 거냐면요 요 정도. 너무 많이 담으면은 또 씨앗도 넣어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다 죽어요. 씨앗을 올려주세요. 가운데다가 꾹 누르지 말고 그냥 위에만 올려놓으세요. 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옆에도 채워주세요. 제가 이제 물 주고 관리를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자란 거 보면 또 구경하러 갈 거고, 나무가 커지면은 이제 집에 가져가서 키울 거예요. 각자 잘 키우는 분들은 애플망고를 이제 돈 주고 안 사 먹고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테고. 자, 여러분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갑시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이제 저희는 또 마저 하러 가시죠. 사업하시는 종류가 총 몇 가지인가요? 열대과일하고 국산과일 재배하고 있고요. 육묘업, 열대과일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성장시켜서 이제 지방 농가나 조경으로 쓰거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어린이들이나 뭐 장애인 단체, 기관들 같은 경우 체험학습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모종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거 하고 조경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이나 뭐 청년 창업농들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여름 같은 경우는 5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요. 겨울 같은 경우는 뭐 한 7시 출근하고, 농부가 이제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퇴근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여름에는 한 14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농장 총 몇 평 정도 될까요? 전체 면적은 3,700평.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둘이서 가능하냐. 저희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전 재밌어요. 정말 재밌기 때문에 일을 더 하는 거고, 돈만 보고 하면 못해요, 사람도. 근데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6년 차 되고 있죠.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여동생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거 아버지 기반 없으면은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적게 드는 게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토지 구입부터 시설, 기반을 이제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이 열대 과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빠르게 변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는 장마가 아닌 우기철이 됐고, 겨울도 점점 따뜻해지고, 많은 분들이 열대 뭐 엽채류나 열대 과수로 이제 많이들 전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먹거리 또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열대 과일 쪽에 농사를 해보시려는 분들에게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큰 시설을 확장해 나가면서 동별로 품종들을 식재하면은 체험 오시거나 이제 과일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쪽 동에서는 파파야를 수확해서 사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에서는 잭프루츠를 사가실 수 있게끔 이제 재미도 있으면서 관리도 편한 그런 대형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매개체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현실은 정말 힘듭니다. 과정 또한 되게 고통스럽고 하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이제 키워야 되고 판로도 찾아야 되고 물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한 번에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제 성공한 농장들과 또 어려웠던 농장들을 공부하시면서 조언들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내 것을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정말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농업이거든요. 사실상은 꿈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올인 정신으로 집중하시고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버는 사장님 화이팅!